근데 저 소가 원래 춘자 할매 소 맞나? 무슨 소리요? 누렁이는 춘자 할매가 키운 지 10년도 넘었는데 그런가?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사실 누렁이는 원래 제 소였소.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이름도 생소한 작은 마을에 여름이 왔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 마을을 비추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박춘자 할머니입니다. 올해로 76,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눈만큼은 또렷하게 살아있었어요. 춘자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그녀에겐 돌봐야 할 가족이 있었거든요. 손바닥만 한 밭과 외양간 안의 누렁이 어미소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마주칠 때마다 말했습니다. 할매, 이제 그만 좀 쉬라. 나이도 나이인데 혼자서 뭘 그리 애를 쓰노? 시내 아파트로 들어가서 편히 사시라. 여기서 뭘 하겠노? 하지만 춘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밭이랑 소는 사람 버리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먼저 버리면 안 되는 거라. 이 말 속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20해 전 남편 박정수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밤 춘자는 남편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춘자는 홀로 남겨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아들 박민호마저 도시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끼어 28배 나이에 하늘로 갔거든요. 춘자가 아들의 부고를 받았을 때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가 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아들까지 잃게 된 거예요. 하늘이 나를 왜 이리도 시험하는 걸까? 춘자는 밤마다 마당에 나와 별을 보며 하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살아남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춘자에게 남은 건 이 작은 밭과 외양간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위로랍시고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춘자야, 이제 편히 쉬어라.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시내 복지관에서 도움받으며 살면 되겠다. 하지만 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쉬는 게 편한 게 아니라는 걸, 이곳을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과 아들이 함께 살던 이 집,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이 되면 춘자는 제일 먼저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면 누렁이가 반갑게 음메 소리를 냈어요. 벌써 10년을 함께한 식구죠. 덩치는 제법 컸지만 성격이 순해서 춘자만 보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춘자는 누렁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오늘도 우리 둘이서 하루 버텨보자꾸나. 혼자가 아니라 둘이니까 든든하다. 사실 이 누렁이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었어요. 10년 전 봄날 마을 이장 정필구가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려 있을 때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 집안의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심지어 외양간의 어미 소와 갓 태어난 송아지까지 끌고 가려 했죠. 당시 송아지는 태어난 지 겨우 한 달, 어미 소와 떨어져 애절하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춘자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간 남편을 잃고 상심에 빠져 있던 그녀에게 송아지의 울음소리는 자신의 마음과 똑같았거든요. 이장님, 그 송아지 내가 맡아 키우겠소. 춘자가 나서서 말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혼자 살기도 바쁜데 소까지 키우겠다니. 하지만 춘자는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1년치 품삯을 미리 내고 송아지를 데려왔어요. 그 일은 마을 어른 몇 명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이장의 체면을 지켜주려는 춘자의 배려였죠. 말 못하는 짐승도 가족이 떨어지면 아픈 법입니다. 사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날부터 춘자와 누렁이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춘자가 외로울 때면 누렁이가 음매하고 울어주었고, 누렁이가 아플 때면 춘자가 밤새 간병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춘자는 누렁이에게 직접 산에서 베어온 풀을 주었어요. 여름엔 시원한 우물물을 길어다 갈아주고 겨울엔 따뜻한 물을 주었습니다. 누렁이도 춘자의 마음을 아는지 항상 조용하고 순했어요. 먹이를 다 준 뒤에는 낡은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집 뒤편에 비탈진 땅이라 일하기 힘들었지만 그녀에겐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거든요. 봄에 씨를 뿌려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는 그 순환이 춘자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상추, 고추, 호박, 깻잎, 배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남편이 일궜던 땅에서 여전히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이 풀들처럼이겠지. 뿌리만 튼튼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견뎌낼 수 있어요. 춘자는 혼잣말을 하며 정성스럽게 호미질을 계속했습니다. 땡볕 아래서 일하는 게 힘들어도 이 작은 밭이 그녀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거든요. 남편도 아들도 떠났지만 아직 그녀가 돌봐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누렁이도 있고 자라나는 채소들도 있었죠. 점심때가 되면 춘자는 밭에서 따온 싱싱한 상추로 된장쌈을 싸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서럽지 않았어요. 누렁이가 멀리 외양간에서 음매하고 정답게 울어주니까요. 마치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동네 아이 철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놀러 왔어요. 11살 철구는 춘자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할매, 뭐 하세요? 저도 도와드릴까요? 그럴 때마다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엿이나 사탕을 하나씩 건네주곤 했죠.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적막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오후가 되면 다시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호박 넝쿨을 지지대에 묶어주고 고추에 물을 주었어요. 깻잎에 벌레가 꼬이지 않게 살펴보고 상추는 너무 크기 전에 따서 저녁거리로 준비했습니다. 구슬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춘자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작지만 알찬 수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고추는 빨갛게 익어가고 호박은 주먹만하게 자라났어요. 이 모든 게 춘자에게는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춘자는 누렁이 곁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외양간 기둥에 등을 기대고 누렁이의 따뜻한 옆구리를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이 작은 일상이 그녀를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누렁이야, 우리 내일도 힘내자. 할머니가 있는 한 너도 걱정 없다. 누렁이는 춘자의 말을 알아듣는 듯 음매하고 대답했어요. 그 소리에 춘자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나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계속됐어요. 기상청에서는 폭염주의보를 내렸고 뉴스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라고 연일 방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올해 더위가 예사롭지 않다며 혀를 찼지만 춘자는 변함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외양간부터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누렁이가 더위에 지쳐 보였거든요. 평소보다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누렁이야, 많이 더웠지? 밤새 얼마나 답답했을까? 춘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외양간 안의 온도가 사우나처럼 뜨거웠거든요. 급하게 우물로 달려가서 차가운 물을 길어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오가며 누렁이 앞에 물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누렁이는 고맙다는 듯 음매하고 울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목말랐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누렁이를 보며 춘자는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런 더위에 외양간 문을 꽁꽁 닫아두면 숨이 막히겠구나. 사람도 이런데 짐승은 오죽할까? 평소 춘자는 밤에 외양간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누렁이가 밤중에 나가서 다치거나 길을 잃을까 봐서였죠. 10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지켜온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무더위엔 공기라도 통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누렁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더위에 갇혀 있으면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었거든요. 누렁이는 춘자에게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됐습니다. 그래, 오늘은 문을 조금 열어두자. 물통 때문에 어차피 완전히 나갈 수도 없을 테니까. 춘자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양간 문을 평소보다 넓게 열어두되 완전히 열지는 않기로 했어요. 누렁이가 마시는 큰 물통이 문 앞에 있어서 문을 반쯤만 열어도 누렁이는 나가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누렁이는 워낙 얌전해서 혼자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착한 누렁이니까 괜찮을 거야. 물 주고 반일 마치면 다시 와서 문 제대로 잠글 테니 조금만 시원하게 있어라. 누렁이는 춘자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자는 마지막으로 누렁이의 목덜미를 쓰다듬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누렁이가 문 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날 햇볕은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아침 9시인데도 벌써 따가울 정도였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태양은 마치 화가 난 것처럼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평소보다 일찍 밭일을 시작했어요. 더위가 심해지기 전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오늘은 고추 좀 따고 호박에 물만 주고 일찍 들어가야겠다. 하지만 막상 밭에 나가보니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며칠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추는 목이 말라 잎이 시들어가고 호박잎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상추는 아예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들이 얼마나 목말랐을까. 사람보다 식물들이 더 힘들겠구나. 춘자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대로 두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었거든요. 우물을 몇 번이나 오가며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비탈진 밭을 오르내리니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식물들이 물을 마시고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오전 10시가 넘자 땡볕이 머리 위로 수직으로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춘자가 챙겨온 밀짚 모자로는 이 뜨거운 햇볕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어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 했지만 가져온 물병이 벌써 바닥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가자. 이것만 끝내면 되는데. 하지만 춘자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숨도 점점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춘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76평생 농사일을 해온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 더위쯤이야 하며 억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고추를 따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호미를 들고 풀을 뽑았어요. 하지만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이 떨렸어요. 이상하네. 왜 이럴까? 평소 같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춘자는 호미를 놓고 그늘에서 잠시 쉬려 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그늘이라고는 한 뼘도 없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밭에서 뜨거운 햇볕만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고추대 그늘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그것도 겨우 얼굴 한쪽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이상 신호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꺼웠어요. 목은 바짝 말랐는데 집까지 가서 물을 마시기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자꾸 흐려지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참자. 금방 나아질 거야. 이런 걸로 쓰러질 내가 아니야. 하지만 춘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어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는 웅웅하는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턱턱 막혔어요. 어지러워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야 해. 춘자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일어서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도움을 누가 좀 누렁이가 걱정할 텐데.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한낮 더위에는 모두 집안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춘자는 간신히 기어서 밭 한 구석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축 늘어져 의식을 잃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쓰러진 76 할머니의 모습이 참으로 쓸쓸해 보였습니다. 춘자가 밭에서 쓰러진 그 순간 마을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모든 생명체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개들도 혀를 내밀고 그늘에서 헐떡거리고 닭들도 날개를 벌리며 흙 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음메, 음메.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누렁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애절하고 다급한 마치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을 곳곳에 울려 퍼져 빨래를 널던 아낙네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어요. 누렁이는 외양간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되새김질을 하거나 그늘에서 쉬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춘자와 함께 살아오면서 길러진 특별한 감각이었습니다. 춘자가 밭에 나간 지 벌써 2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평소 춘자는 아무리 바빠도 1시간 반이면 물을 마시러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런 더운 날에는 더더욱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누렁이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외양간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리고 춘자가 평소 다니던 방향을 바라보며 목을 길게 빼고 음메, 음메하고 불렀습니다. 마치 할머니,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누렁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얌전히 앉아서 쉬고 있을 텐데 계속 서성거리며 불안해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외양간 문 쪽으로 다가가서 머리를 내밀고 밖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춘자가 아침에 열어둔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더위를 피해 집 안에 있었고
길거리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밖을 응시했어요. 그때 멀리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늘에서 놀자. 아, 목말라. 물 좀 마시고 싶다. 동네 아이 철구가 친구 2명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방학이라 집에서 심심해하던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더워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늘만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철구는 물을 마시러 집에 가던 중에 우연히 밭 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춘자 할머니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밭이 너무 조용했어요.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철구가 눈을 찌푸리며 자세히 보니 고추밭 한 구석에 뭔가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루나 농기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 같았습니다. 저기 할매가 쓰러져 있네. 철구는 깜짝 놀라며 친구들에게 소리쳤어요. 친구들도 놀라서 철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춘자 할머니가 밭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큰일 났어. 춘자 할매가 밭에서 쓰러졌어. 철구의 외침이 조용한 마을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누렁이가 더욱 격렬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음매. 누렁이는 철구의 외침을 듣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춘자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누렁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애절하고 다급해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양간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문 쪽으로 돌진한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춘자가 아침에 가득 채워둔 큰 물통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던 물통을 누렁이가 머리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물통은 상당히 무거웠지만 누렁이는 있는 힘을 다해 밀어냈어요. 쿵, 쿵. 물통이 굴러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고 흘렀지만 누렁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밖으로 나가서 춘자를 찾는 것만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통을 완전히 치운 누렁이는 이번에는 반쯤 열린 문을 머리로 힘껏 밀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자 누렁이는 거침없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외양간을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저것 봐. 누렁이가 혼자 나왔어.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덩치 큰 소가 이렇게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누렁이에게는 아이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누렁이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춘자의 냄새를 찾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덕분에 춘자의 냄새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밭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쿵쿵쿵. 무거운 몸집의 소가 뛰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누렁이는 평소 얌전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마치 1초라도 늦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밭에 도착한 누렁이는 즉시 쓰러져 있는 춘자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누렁이의 행동은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소가 춘자 곁에 무릎을 꿇듯 앞다리를 굽혀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친 혀로 춘자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핥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는 어머니처럼 혹은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자식처럼 말이에요. 누렁이의 눈에는 걱정과 애타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음매. 춘자의 반응이 없자 누렁이는 더욱 다급해졌어요. 뒷발로 땅을 세차게 구르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컸어요. 마치 도와주세요. 우리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평소 얌전하던 누렁이가 이렇게까지 주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철구는 친구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렁이가 춘자 할매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 누렁이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자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 소가 왜 저러나 하며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건 옆밭에서 일하던 김만수였어요. 55살의 김만수는 춘자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누렁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요? 춘자 할매. 김만수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고 누렁이가 그 곁을 지키며 울고 있는 모습을 말이에요. 하지만 누렁이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렁이는 김만수가 다가오자 경계하는 듯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평소 얌전했던 모습과는 달리 눈에 날선 기색이 보였습니다. 춘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발동한 거였어요. 누렁이야, 내가 할매 도우러 온 거야. 알아보지 못하겠나? 김만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누렁이를 달랬어요. 다행히 누렁이는 김만수의 냄새를 맡고 경계를 늦췄습니다. 가끔 춘자와 함께 있을 때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누렁이는 한 걸음 물러서며 김만수가 춘자를 돌보는 걸 허락했어요. 할매, 정신 차리이소. 무슨 일이요? 김만수는 급히 춘자를 그늘로 옮기며 큰 소리로 불렀어요. 춘자의 얼굴은 햇볕에 달아올라 빨갛게 되어 있었고 옷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이었어요. 그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철구가 큰 소리로 외친 덕분에 소식이 빠르게 퍼진 거였어요. 제일 먼저 온 건 마을 이장 정필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춘자가 어떻게 된 거요? 정필구는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누렁이를 보는 순간 복잡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그 일이 떠올랐거든요. 자신의 빚 때문에 팔려갈 뻔했던 송아지를 춘자가 구해준 일 말이에요. 이어서 마을 부녀회장 박순덕, 약방 주인 이봉수, 그리고 여러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들 춘자의 상태를 걱정하며 이런저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이런 더위에 혼자 밭일을 하다니. 나이가 나이인데 무리를 했나 봐. 누가 119 좀 불러야 하는 거 아니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만 누렁이에게로 향했어요. 춘자 곁에서 꼼짝하지 않고 지키고 서 있는 누렁이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저 소 좀 봐. 꼭 사람 같네. 할매 곁을 안 떠나네. 신기하다. 박순덕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근데 저 소가 원래 춘자 할매 소 맞나? 뭔가 이상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박순덕은 마을에서 소문의 밝기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누렁이는 춘자 할매가 키운 지 10년도 넘었는데. 그런가?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누렁이와 춘자 사이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느낌은 모두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만수가 가져온 물로 춘자의 얼굴을 적셔주자 춘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요? 할매, 정신 차렸네요. 밭에서 쓰러지셨어요.
춘자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고 무엇보다 누렁이가 바로 곁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렁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춘자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외양간 문을 반만 열어두고 왔는데 누렁이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철구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할매, 누렁이가 할매를 구했어요. 물통을 밀어내고 문을 열고 나와서 할매를 찾았다고요. 정말이요? 누렁이가? 춘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누렁이를 바라봤어요. 누렁이는 춘자가 깨어난 걸 보고 안도하는 듯 음매하고 작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 소가 할매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계속 울면서 할매 얼굴을 핥아주고 김만수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평범한 소가 이렇게까지 주인을 걱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상하네. 짐승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챙길 수 있나?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정필구에게 향했어요. 마을 이장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필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 소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어.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정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정필구는 잠시 춘자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쪼들렸을 때 말이요.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집안의 모든 걸 가져갔소. 심지어 외양간의 어미 소와 갓 태어난 송아지까지 끌고 가려 했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시절 정필구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때 송아지가 어미와 떨어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보기가 안쓰러웠소. 그런데 춘자 할매가 나서서 그 송아지를 구해줬소. 어떻게요? 박순덕이 급하게 물었어요. 1년치 품삯을 미리 내고 송아지를 맡아 키우겠다고 했소. 그래서 누렁이가 춘자 시집에 가게 된 거요.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아무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이장님 소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춘자 할매 소지 10년 동안 정성껏 키워주셨으니까. 정필구의 고백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어요. 누렁이가 춘자를 이렇게까지 지키려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단순한 주인과 가축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던 거예요. 춘자는 정필구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때의 일을 떠올리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송아지가 어미와 떨어져 우는 모습이 자신의 마음과 똑같았었거든요. 그때 일을 다들 알게 됐네요. 춘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자 누렁이가 춘자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필구의 고백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마을에서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춘자는 회관으로 옮겨져 누워 있었지만 누렁이는 여전히 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를 밖에 두면 안 된다고 했지만 누렁이는 줄도 없이 조용히 춘자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 침대 옆을 지키는 가족처럼 말이에요. 정필구는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참 부끄러운 일이었소. 사람들은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박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필구는 깊은 한숨을 쉬며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했었소. 건설 자재 납품업이었는데 큰 공사를 맡게 되었지. 그런데 원자재 값이 갑자기 뛰고 공사비는 그대로라 결국 망하게 되었소. 정필구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망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빚이 1,000만 원이 넘었소. 그때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지. 빚쟁이들이 매일 집으로 몰려와서 난리가 났었소. 아내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고 아들은 학교에서 놀림받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시절 정필구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결국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그래도 모자라서 소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소. 그때 우리 집에는 어미 소 한 마리와 갓 태어난 송아지가 있었지. 정필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누렁이를 바라봤어요. 누렁이도 마치 그때를 기억하는 듯 조용히 정필구를 쳐다봤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난 지 겨우 한 달이었소.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새끼였지. 그런데 빚쟁이들은 그런 것도 가리지 않았소. 어미 소와 송아지를 모두 끌고 가겠다고 했지. 김만수가 안타깝게 혀를 찼어요. 아이고, 그 어린 송아지를 어미와 떨어뜨려 놓다니. 그날이 정말 지옥 같았소. 송아지가 어미와 떨어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정필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트럭을 가져와서 소들을 실으려고 할 때였소. 송아지가 어미 소를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소. 사람들은 그 장면을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어요. 가축이지만 어미와 새끼 사이의 정은 사람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때 춘자 할매가 나타났소. 빨래를 하러 나왔다가 우리 집 소동을 본 거지. 송아지 우는 소리를 듣고는 달려왔소. 춘자는 그때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었습니다. 춘자 할매가 빚쟁이들한테 당당하게 말했소. 그 송아지는 내가 데려가겠다. 값은 얼마나 치르면 되나? 하고 말이오. 정말이요? 춘자 할매가? 철구가 놀라서 물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춘자 할머니가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렇도 그때 춘자 할매 모습이 정말 당당했소. 빚쟁이들도 어리둥절해했지.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 송아지를 사겠다고 하니까 말이요. 정필구는 그때 춘자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의지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거든요. 빚쟁이들이 송아지 값으로 50만 원 내놔라 했소. 그때로서는 작지 않은 돈이었지. 그런데 춘자 할매가 망설임 없이 알겠다 하더라고. 50만 원을. 그때 춘자 할매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박순덕이 중얼거렸어요. 그 시절 농촌에서 5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었소. 춘자 할매가 조건을 하나 더 달았지. 송아지를 당장 데려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품삯을 주고 키우겠다고 했소. 1년 동안요? 그렇소. 송아지가 아직 어려서 어미 젖을 먹어야 한다는 거였지.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키우되 매달 품삯을 주겠다고 했소. 사람들은 춘자의 깊은 배려에 감동했어요. 단순히 송아지를 사는 게 아니라 어미와 새끼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매달 춘자 할매가 품삯을 주셨소.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었지. 송아지도 어미 젖을 충분히 먹고 자랄 수 있었고요. 정필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1년 후에 송아지를 춘자 씨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때도 춘자 할매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소.
어미 소가 보고 싶어 할까봐 매일 우리 집 근처로 산책을 시켜주겠다고 하시더라고. 정말 세심하신 분이네요. 김만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 이후로도 춘자 할매는 우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셨소. 아내가 아플 때는 죽을 끓여다 주시고 농사일이 바쁠 때는 일손을 보태주시고 정말 은인이셨지. 정필구는 춘자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비밀로 하셨어요? 박순덕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춘자 할매가 그러셨소. 이런 일이 알려지면 제 체면이 깎일까봐 걱정하신 거지. 이장이 빚 때문에 속까지 팔았다는 게 알려지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말이요. 사람들은 춘자의 깊은 배려심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자신의 선행을 숨겨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체면을 지켜준 거였거든요. 춘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누렁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하고 똑같더라고요.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제 심정하고 말이에요. 가족과 떨어지는 아픔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잖아요. 누렁이는 춘자의 말을 듣고 음매하고 작게 울었어요. 마치 그때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렁이가 할매를 구한 거군요. 은혜를 갚은 거네요. 철구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춘자 할매가 누렁이를 구해주셨고 오늘은 누렁이가 춘자 할매를 구했소. 이게 바로 인연이 아니겠소? 정필구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 회관안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춘자와 누렁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10년 전의 은혜가 오늘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춘자는 회관 평상에 누워 천천히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김만수가 가져온 이온 음료를 조금씩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춘자 곁에는 여전히 누렁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할매, 이제 좀 어떠세요? 김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춘자의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들 고마워요. 춘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는 춘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음매하고 작게 울며 반응했어요. 누렁이야, 고마워. 춘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고마움을 넘어서 뭔가 더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덕이 춘자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춘자 할매,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누렁이를 구해준 일도 그렇고 오늘 누렁이가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이런 인연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말이 정말 맞네요. 이봉수 약방 주인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는 평생 마을에서 살면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춘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아직 어지럽긴 했지만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누렁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누렁이는 조심스럽게 코를 춘자의 손바닥에 가져다 댔어요. 따뜻하고 축축한 느낌이 춘자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람이 짐승한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춘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평소 강하고 의연했던 춘자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정필구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10년 전 자신의 어려움을 도와준 춘자가 오늘은 그때 구해준 소에게 목숨을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춘자 할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정필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말을 이제서야 꺼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누렁이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요. 혼자 외롭지 않게 해준 게 누렁이였어요. 춘자는 누렁이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지난 10년간 누렁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김만수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누렁이가 어떻게 할매가 위험한 걸 알았을까요? 외양간에서 밖까지는 꽤 멀잖아요. 짐승들은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10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 춘자 할매의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봉수가 설명했어요. 그는 약방을 하면서 동물들의 습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물통을 밀어내고 문을 열고 나오는 건 정말 놀라워요. 보통 소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박순덕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철구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제가 봤는데요. 누렁이가 정말 필사적이었어요. 할매를 찾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할매 곁에서 계속 울고 그때 울음소리가 정말 달랐어요. 평소에 듣던 소리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만수도 맞장구 쳤어요. 춘자는 누렁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전 어린 송아지였던 누렁이가 이제는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누렁이야, 너 때문에 할머니가 살았구나. 정말 고마워. 춘자가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자 누렁이는 음매하고 대답했어요. 그 소리에는 괜찮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필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춘자 할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누렁이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어요. 그날 목숨처럼 지켜준 주인에 대한 10년치 보답이었다고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필구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거든요.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었네요. 사람보다 더 의리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감탄하며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누렁이의 행동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춘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10년 전에 누렁이를 구할 때는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송아지가 어미와 떨어져서 우는 모습이 제 마음하고 똑같아서요. 춘자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제 심정하고 똑같더라고요.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춘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누구나 가족을 잃는 아픔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와준 건데 누렁이가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춘자가 말하자 누렁이가 춘자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만수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런 인연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누렁이가 할매의 생명의 은인이네요. 박순덕도 감탄했어요. 정필구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춘자 할매, 정말 감사해요. 10년 전에도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고 그 덕분에 오늘 춘자 할매도 목숨을 구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선한 순환이 아닐까요?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깨달았어요. 누렁이한테 받은 게 제가 준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요. 10년 동안 외롭지 않게 해준 것도 누렁이였고 오늘 목숨을 구해준 것도 누렁이였어요. 그때 누렁이가 음매하고 길게 울었어요. 마치 춘자의 말에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신기해요.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철구가 놀라며 말했어요. 춘자는 누렁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누렁이야,
우리 정말 가족이구나.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가족 말이야.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어요. 김만수와 박순덕이 번갈아 가며 안부를 물었고 정필구는 매일 아침 찾아와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춘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이로는 더 이상 혼자서 밭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더위에는 절대로요. 자칫하면 다시 쓰러지실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춘자는 밭일이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포기한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누렁이도 있고. 춘자는 외양간에 있는 누렁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누렁이는 그날 이후로 더욱 춘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춘자가 조금이라도 멀리 가려 하면 불안해하며 따라오려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춘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어젯밤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했었거든요. 춘자의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춘자 할매,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요. 김만수가 대표로 말문을 열었어요. 춘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매 혼자서 밭일하는 건 이제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아침마다 한 사람씩 와서 밭일을 도와드릴게요. 오후에는 절대 나오시면 안 되고요. 박순덕이 덧붙여 말했어요. 춘자는 깜짝 놀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아이고, 그럴 순 없어요. 여러분도 다 바쁜데 어떻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정필구가 나서서 말했어요. 춘자 할매가 10년 전에 우리 가족을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자의 선행이 이제야 되돌아오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누렁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면 누렁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춘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의사의 말대로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렁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렁이는 아직 젊은데 나 때문에 이렇게 갇혀서 살게 할 수는 없지. 춘자는 외양간으로 가서 누렁이와 마주 앉았어요. 누렁이는 춘자가 오자 반갑게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누렁이야,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 춘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늙어서 이제 너를 제대로 돌봐줄 수 없을 것 같아. 병원에서도 위험하다고 하고. 누렁이는 춘자의 표정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춘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누렁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춘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누렁이를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있을 때였어요. 춘자는 평소와 다르게 외양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 앞에 앉아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누렁이야, 할머니 말 잘 들어. 누렁이는 춘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이제 너도 자유롭게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렁이는 알 수 없었지만 춘자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할머니가 늙어서 이제 너를 제대로 돌봐줄 수 없어.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해. 누렁이는 춘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춘자의 슬픈 표정을 보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필구 이장님이 너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어. 원래 내 주인이었으니까 말이야. 거기서 다른 소들과 함께 살면 외롭지 않을 거야. 춘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 대신 넓은 들판 뛰어다녀라. 이제 자유다. 춘자는 누렁이의 목덜미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어루만졌던 그 느낌을 기억하려는 듯이 말이에요. 누렁이는 춘자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이별의 냄새를 맡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음매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누렁이야. 할머니도 울고 싶지만 참고 있잖아. 춘자는 자신도 울음을 참으며 누렁이를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일어나서 외양간 밖으로 나갔어요. 춘자는 드디어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잠깐 밖을 둘러보더니 다시 춘자에게 돌아왔어요. 누렁이는 춘자의 무릎에 코를 박고 음매하고 작게 울었어요. 그 소리에는 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이야, 너 때문에 할머니 마음이 더 아프다. 춘자는 눈물을 흘리며 누렁이를 끌어안았어요. 10년 동안 함께한 가족과 이별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할머니를 믿어. 누렁이는 한참 동안 춘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외양간을 나섰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집 앞 마당에서 춘자를 돌아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춘자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가거라, 누렁이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누렁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다시 돌아보고 또 몇 걸음 가서 돌아보고를 반복했습니다. 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누렁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누렁이가 떠난 첫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들어왔던 외양간에서의 작은 소리들, 누렁이의 숨소리와 되새김질 소리가 사라진 적막감이 너무나 컸거든요. 빈 외양간을 바라보며 춘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습관적으로 외양간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 텅 빈 공간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누렁이를 위해 준비해둔 물과 여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잘했을 거야. 누렁이에게는 이게 더 좋을 거야. 춘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편의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김만수가 찾아왔어요. 약속대로 밭일을 도우러 온 거였습니다. 할매, 안녕하세요. 오늘 뭘 도와드릴까요? 김만수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춘자의 표정이 어두운 걸 알아챘어요. 아, 김만수 씨. 고마워요. 그런데 춘자는 말을 망설였어요. 누렁이가 떠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누렁이는 어디 갔어요? 평소 같으면 저를 보고 인사라도 할 텐데. 김만수가 의아해하며 외양간을 둘러봤어요. 그제서야 춘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를 보내줬어요. 정필구 이장님한테로 말이에요. 네. 왜요? 김만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 둘의 깊은 정을 보았던 터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어요. 의사의 경고, 앞으로의 불안한 미래, 그리고 누렁이의 행복에 대한 고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할매, 누렁이가 정말 원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할매와 함께 있는 거 아닐까요? 김만수의 말에 춘자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춘자의 밭일을 도와주었고 춘자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누렁이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자가 집 앞 평상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매. 춘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누렁이 목소리 같았는데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음매, 음매. 춘자가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누렁이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몸에 흙이 묻어 있고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분명히 누렁이였습니다. 누렁이야, 어떻게? 춘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렁이에게 달려갔어요. 누렁이는 춘자를 보자 반갑게 음매하고 울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왜 돌아왔어? 이장님 집에서 잘 지내야지. 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누렁이는 그저 춘자 곁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그때 정필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춘자 할매, 누렁이 여기 왔나요? 사흘 전부터 계속 집을 나가서. 네, 사흘 전부터요? 그렇소. 처음엔 산책 나간 줄 알았는데 밤이 되어도 안 돌아오고 찾아보니 계속 이쪽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정필구의 설명에 춘자는 놀랐어요. 누렁이가 사흘 동안 혼자서 이곳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다른 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먹이도 잘 안 먹고 계속 이쪽만 바라보고 있었소. 정필구의 말에 춘자의 마음이 아팠어요. 누렁이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춘자 할매, 누렁이를 다시 데려가세요. 네. 이 소는 이미 춘자 할매의 가족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정필구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며칠간 누렁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춘자는 누렁이를 바라봤어요. 누렁이는 춘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곁이 아니면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는 의미 같았습니다. 누렁이야, 정말 괜찮겠어?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춘자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누렁이는 춘자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만수와 박순덕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누렁이가 돌아왔네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길을 찾아왔을까? 사람들은 누렁이의 귀환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춘자가 얼마나 적적해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철구도 친구들과 함께 달려와서 말했어요. 할매, 누렁이가 할매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 봐요. 춘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누렁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실제로는 누렁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미안해, 누렁이야. 할머니가 너 마음도 제대로 몰랐구나. 춘자는 누렁이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누렁이도 음매하고 울며 춘자에게 더 바짝 붙었습니다. 정필구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죠.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그날부터 춘자와 누렁이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였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와서 밭일을 도와주고 누렁이도 함께 돌봐주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춘자는 이제 아이들에게 농사 짓는 법과 동물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철구와 친구들은 매일 방과 후에 찾아와서 누렁이와 놀며 춘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매, 누렁이는 정말 할매만 좋아해요? 철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거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란다. 춘자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렁이는 여전히 외양간 앞에서 아침을 맞고 춘자와 함께 하루를 보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사람끼리도 못 지키는 의리를 저둘 사이엔 있네요. 김만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누렁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사람끼리도 못 지키는 의리, 너랑 나 사이엔 있었구나.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전설로 남았습니다. 서로를 구해준 할머니와 소의 이야기, 진정한 가족애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종족을 넘어서고 진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